5단원 문법으로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분사구문입니다. 수업 들으시다가 질문하실 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메모해 두셨다가요. 수업 중에 저한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사구문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사구문은요, 분사구문이 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죠? 부사절이 뭔지 모르니까요. 부사절이 뭐냐면 여기 예문 보시면요. 만약에 너가 돈다면 오른쪽으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접속사, if 이런 접속사가 쓰인 절 여기까지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속사절은 항상 주절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접속사절은 일단 주절은 아니겠죠. 주절은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 아니고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사절은 달리 말하면 접속사절이고 또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에는 이 부사절을, 즉 접속사절을, 즉 종속절을 요리조리 수술을 해서 분사구로 만드는 거예요. 분사를 사용해서 만든 구가 돼서요. 분사구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간결하게 짧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영어에도 그 짧게 표현하는 방법이 분사구문인 거예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접속사 절에서 접속사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 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접속사 절의 주어를 지웁니다. 주절 주어 지우면 안 돼요. 접속사 절의 주어를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남을 거예요.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면은 그 부분이 분사구가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속사 절이라 그랬죠. 아까 if you turn to the right에서 if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you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사 turn 있죠? 여기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turn이 turning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turning to the left가 되겠죠? turning to the left 이 부분까지가 분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라고 해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주절은 어떻게 할까요? 주절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Turning to the left, you can find a huge mall. 이 문장은 왼쪽으로 돌면 당신은 거대한 쇼핑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기본적인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절에 수동태나 진행형이 쓰였다. 이럴 경우에는요. 잘 봐주셔야 되는데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형태이죠.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형태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종속절에 이렇게 수동태나 진행형이 쓰였을 경우에 먼저 똑같이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도 지웁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비동사 was에다가 ing를 붙이면 안 되고요. 항상 비동사에다 ing를 붙일 때는 be의 원형인 be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being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being surprised가 되겠네요. 그 소식에 놀라서 라는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 소식에 놀라서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런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같으니까 they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지우고요. 이 비동사도 역시나 be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ting이 되겠죠. eating together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being eating together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인 거예요. 분사 구문은 이렇게 분사를 사용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they watched TV show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그들은 같이 TV를 봤다.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항상 being은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나 진행형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에는 being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BPP를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BING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다 보니 being이 앞서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eing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완료형 분사구문인데요. 기억해야 될 건 종속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랑 다를 때예요.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일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종속절이죠. 접속사 들어있는 거 종속절이고요. 쉼표 찍고 뒷부분이 주절입니다. 물론 주절이 앞에 나오고 종속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는 그런 예시가 아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녀는 돈이 없다. 이게 주절이고요. has no money. 그리고 종속절은요. 그녀가 썼기 때문에예요. 모든 돈을 과거에 썼기 때문에, 어제 썼기 때문에. 자, 그럼 돈이 없는 거는 지금이고요. 그리고 종속절에 돈을 다 쓴 것은 어제잖아요. 이렇게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에는요. 완료형 분사구문을 씁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먼저 일단 접속사 지우고요. 주절의 주어랑 같은 이 종속절의 주어도 지웁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형태를요.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써주면 돼요. 그건 뭐냐면 having pp예요. having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spend의 과거분사니까 spent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동사의 형태를 완료형으로 써줘라. having pp로 써줘라. 물론 have는 ing, having으로 써줘야 돼요. have pp가 아니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Having spent all her money yesterday. 어제 돈을 다 써서 she has no money right now. 그녀는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잘 수 있었다. 이번에는요. could fall 과거형이죠. 잘 수 있었다. 과거에.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 약을 먹은 거죠.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had pp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과거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종수절의 시제가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having pp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because 지우고요. he도 지우고요. 같으니까요. 그러면 had taken을 having take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having pp 간단하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Having taken the medicine,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잠들 수 있었다. 이렇게요. 나머지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접속사 as를 지우고요. 주절의 주어와 종수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알았대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마을에 있는 과거형이죠. 근데 태어났대요. 이 작은 마을에서. 당연히 태어난 게 먼저겠죠. 이게 알았다가 과거형이면 태어난 거는 더 과거예요. 더 과거는 항상 헤드 pp로 쓰이는 거 대과거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요. had been을요. having bee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having pp 형태로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He knew everyone 이것도 다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았다. 이런 문장입니다. 완료형 분사구문은 다시 짚어드리지만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먼저 일어난 일일 때, 더 과거일 때 having pp 형태로 분사구문을 써준다. 이 얘기였어요. 종속절에 부정문이 있을 때, 즉 부정분사구문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웁니다. 접속사.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얘는 지우면 안 되죠. he는 그대로 놔두고 얘만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was, not, toll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는 being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not, 부정문을 나타내는 not은요. 분사의 앞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Not being told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됩니다. He was a good basketball player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 분사 구문을 만들 때에는 그냥 not을 분사 앞에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아요. not told 이상하죠? not being told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도 해볼게요. if 지웁니다. 접속사 지우고요. 주절의 주어랑 같으네요.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not이 아니라 일반 명사의 부정문이기 때문에 don't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don't, doesn't, didn't가 나올 때에는요. 상관없어요. 그냥 not 쓰는 거 똑같아요. 무시하고 그다음에 no 동사에다가 ing 붙여줍니다. 어쨌거나 ing 앞에 not을 붙이면 되는 게 부정 분사 구문이에요.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몰라서
모른다면 if죠.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는 문제에 빠질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일 먼저 접속사부터 생략하라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돼요,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안 그러냐면요. 분사구문만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었는지 알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안 지워도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샤워를 어쩌고저쩌고 taking 이에요. 이게 분명히 분사구문인데 앞에 주어랑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전화를 했다. 그 친구에게. 이 문장은요. 원래 복구를 해보면 샤워를 하고 나서일 수도 있고요. 샤워하기 전에였을 수도 있고요. 샤워하는 동안일 수도 있고요. 샤워를 했을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어떤 접속사의 뜻을 넣어서 해석을 해도 다 말이 되는 경우,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접속사를 명료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접속사가 뭔지 명료하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넣고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after taking a shower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샤워를 한 후에라고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